야, 열받네. 저는 약간 시합 결과를 떠나서 열받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요? 하나의 서화석 선수라고. 아지병 친구 아닙니까? 근데 아섭이랑 또 친해. 친한데 이제 아섭이 형이 시합 전날부터 항상 연락이 오시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상황에 나가잖아요. 네. 아, 저 주자 없을 때는 뭐 선배 어차피 홈런 못 치니까 직구 승부하시죠 이러는데 주자 있을 때는 안 된다. 선배님 니는 그래갖고 뭐 굴 좀 좋아하겠냐면서 배포가 작다고 자극하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5번 정도까지는 직구만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10타수 무안타까지 갔어요. 선배님 저랑 10타수 무안타인데 올해 저랑 11타수 1안타예요. 선배님 김태호 촬영 중이거든요. 확실하게 자기 자리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준영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또 20살 때 이제 뭐 10대 0 질 때부터 나갔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허문회 감독님께서 저를 엄청 이쁘게 봐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잠실야구장이었어요. 그때 저희랑 두산이랑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신인 때 앉아있는데 0대 0이었거든요. 근데 10회에 갑자기 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저는 너무 긴장되니까 0대 0에서 0대 0에 연장에. 연장에 0대 0에 저거를 이제 올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이제 어릴 때 직구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직구만 막 던지고 있었는데 끝내기 안타를 맞아줬어요. 저희 팀이 스타가지고 제가 맨 뒷자리에서 약간 머리 만지고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감독님 버스 타셔가지고 야 준영이 어딨어 이래가지고 아, 감독님 마음속에 네가 제일 멋있었다고. 우와. 입장에서는 어린데 막 올라와서 직구만 막 샥샥 던지니까 그래서 내일도 엄청 중요한 상황이 나올 거니까 준비해 이러셔가지고 다음날 또 삼성이랑 하는데 3대1에 제가 1사 2루인가 올라갔어요. 그때 제가 맞고 첫 홀드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감독님께서 이제 인터뷰만 하시면 최준용 같은 부위가 가지고 있는 사람 없다. 내가 우리 팀 뭐 필승조 중에 1등이다 이렇게 계속 인터뷰를 해주시면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살 때는 한 경기 못하면 2군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런 거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만나서도 아니 절대 2군 안 보낼 거다. 마운드에서 씩씩하게 해라. 이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커가지고 저는 오히려 운이 좀 좋게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 중 한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신 거군요. 이민석 선수는 혹시 뭐 감독님 중에 저는 지금 김태형 감독님 내가 뭐가 돼? 근데 사실 말할 수 있는 감독님이 김태형 감독님밖에 없는 게 제가 롯데 들어오고 서튼 감독님, 김태형 감독님 두 분밖에 안 돼요. 아 선태 감독님 하면 소통이 안 됐죠 잘. 영어 외국인이시고 그리고 또 올해 경기를 제일 많이 나가기도 했고 그래서 생각나는 분이 감독님밖에 없습니다. 요즘 롯데 분이 어때요? 요즘 롯데 분이. 선배님들이 되게 잘해주시고 요즘은 선배님들 먼저 다가와주고 근데 진짜 잘해주는 것 같아. 위즈덤 노래 부르는데 그냥 넘어간 거 보면 야 이거 예전에는 저기 가스 아닙니까? 가스? 가스? 네. 가스가 뭐예요? 가스가 뭔지 좀. 그래서 뭐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고 이제 뭐 가스통이라고 이제 지정을 해줘요. 사고를 좀 많이 친 친구. 요즘에도 하나? 민석이는 어때? 민석이는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가스덤 아닙니까? 저한테만 깨송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만. 다른 형들한테는 잘하나 보다. 다른 형들한테는 약간 낯가려요, 오히려. 거기서 아이 성향이 나오는 거죠.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져요. 한마디도. 야구에 대한 열기는 야구에 대한 사랑은 뭐 거의 부산 팬분들은 탑 아닙니까 거의 진짜. 그렇죠. 그리고 뭐 선수들 또한 또 그런 분위기나 그런 시선들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팬분들도 올 시즌 정말 기대를 많이 했을 거고 저 또한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선수들이 가장 좀 힘들었던 시기가 아무래도 그 긴 연패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었어요? 연패 때 이거 왜 이렇게 안 긋기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았어? 솔직히 막 5연패, 6연패 할 땐 제가 없었어요. 저 그때 내려갔 10일 동안 그때 어깨가 좀 안 좋았어. 잠시 갔는데 잠깐 내려갔어. 제가 이제 올라올 때가 9연패 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이거 무조건 내가 끊는다. 내가 중요한 상황 올라가서 내가 끊는다. 올라갔는데 6회까지인가 이기고 있었어요. 야 오늘 끊기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또 쉽게 안 끊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10연패하고 11연패하고 12연패 하는데 1승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저희가 시즌 초반에는 막 5연승 6연승도 막 해보고 1승이 이렇게 안 되니까 안 나오니까
지금에서는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12연패 시작이 저였거든. 스타트가 저였어요. 야,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 두 번째 경기 나갈 때가 한 7연패, 8연패 하고 있을 때였는데 끊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고 세 번째 나갈 때는 10연패 중인가 그랬어요. 더 부담됐겠다. 근데 그날은 진짜 이건 내 손으로 끊어야겠다. 내가 시작한 연패 내가 끊는다. 해서 그날도 이제 LG한테 6대 0으로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제가 5회까지 무실점을 했는데 6회 올라갔다가 노아웃 만루를 만들고 내려왔어요. 잠실에서 기억나. 근데 그게 결국 6대 6이 돼가지고 무승부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경기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 뭐 근데 뭐 어쨌든 팬분들이 올해 또 가능성을 받고 뭐 내년 자 다시 한번 롯데 한번 합시다. 우리 내년에 내년에 롯데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합시다. 롯데 가을 야구. 가야지 할 때 됐어. 최준용 선수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셋업맨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원중이 형을 좀 밀어낼 생각은 없습니까? 내가 저기 맨 마지막에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질문 쉽지 않다. 선의 경제 한번 해보시죠. 30세이브를 2년, 3년 연속 했잖아요. 엄청 배울 점이 많고, 근데 제가 원중이 형을 잡으려면 확실한 결정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에이 이때는 또 에이 또 겸손하게 또. 여기도 방금 사장님이 어허허허라고 하셨어요. 원중이 형은 여기 안 오죠? 저는 궁금한 게 그 재활 과정에 있으면서 좀 시간이 그리 짧진 않았잖아. 그러면서 다시 올해 이제 5월부터 이제 복귀를 해서 시즌 끝까지 완주를 했는데 그 재활 기간에 어떤 생각들을 좀 많이 했는지. 일단 처음에는 어깨 기술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하는 말들이 뭐였냐면 무조건 스피드가 떨어질 거다. 어깨 기술하면은 스피드가 너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 단정을 짓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반대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게 진짜 힘든 수술 맞지만 아직 안 해봤고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할 때도 예를 들어서 웨이트를 막 20개 개수를 하고 이제 끝낸 타이밍이면 그런 말들이 막 떠오르니까 막 더 몇 개 더 하고 끝내고 이제 재활 같은 것도 팔 각도 낼 때가 제일 아팠어요. 팔이 각도가 안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막 이제 트레이너 코치님도 한 3명, 4명 저 억지로 다 잡고 억지로 막 째고 막 이랬거든요. 울면서 했단 말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하면서 제가 제일 컸던 거는 이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말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돼가지고 복귀하고 돌아왔을 때 근데 그 올라가기 전부터 팔 풀 때부터 너무 막 제가 신인 데뷔할 때처럼 막 심장이 뛰고 제가 1년 동안 재활했던 게 다 스쳐 지나가고 뭔가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또 저희 감독님께서 이제 준용이는 1년 쉬고 왔으니까 좀 편안한 상황에 첫 경기 내보내겠다. 근데 6회 0대 0이 나갔어요. 야, 많이 편했니? 저는 근데 오히려 너무 감사한 게 저는 편한 경기보다 그렇게 타이트한 게 더 집중되고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올라갔는데 초구부터 막 151km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한 거 한 거 던질 때마다 팬들의 함성 소리가 우와 막 우와 하는데 첫 타자가 3구 삼진이었어요. 직구 3개로. 근데 와 너무 좀 벅찬 아니 도파민 엄청 돌 것 같은데.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3구째 원래 보근이 형이 체인지업 사인 냈는데 저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직구를 던진 거예요. 네, 그래서 보근이 놓쳤어요 이렇게. 놓쳐가지고 타자가 일로 살아나갔거든요. 아다웃으로. 그럼 그 사인 미스 했을 때 보근이가 뭐라 했어? 진짜 미쳤냐? 이랬죠. 그때 보근이 형이 시합 전에 뭐라 했냐면 야 시합 때 피치컴 껴라. 저가 형 저 피치컴 한 번도 안 해봤다 이gon에서도 그냥 손 사인으로 하겠다. 껴라. 안 낀다. 이렇게 하는데 올라갔는데 사인 미스를 한 거예요 제가. 피치컴 끼라 했지 이래가지고 형 내일부터 낄게요 이래가지고. 그 어깨 수술하고 복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게 쉽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깨 수술 자체가 팔꿈치보다는 조금 더 진짜 재활하기 어렵고.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네가 생각했던 대로 어느 정도 좀 그림이 그려졌는지. 성적 같은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시 마운드 올라가서 건강하게 던지는 게 목표였고 1차적인 목표는. 근데 2차적인 목표는 무조건 150 이상 그냥 던지는 걸 보여주자.
이제 뭔가 그 오기가 생겨가지고 첫 공부터 그냥 150 보여주자 이게 목표였는데 그 두 가지는 달성했는데 세 번째는 가려고 하는 게 목표였어요 사실. 이민석 선수는 대표팀도 갔잖아요. 이번에 또 평가전에 또 데뷔전 치렀는데 어땠어요? 그 대표팀 올라가서 마운드에 던진 소감은? 체코전은 이제 딱 첫 타자 승부하는데 그 첫 타자 아마 1루 땅볼을 쳤는데 보경이 형이 다이빙 캐치를 해줬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좀 긴장이 쫙 풀리면서 뭔가 자신감, 아웃 카운트를 하나 잡고 시작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그냥 계속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일본전에서는 유독 긴장이 좀 더 되더라고요. 어디에요? 그렇지, 한일전이. 그렇지, 한일전이. 그것도 있고 또 도쿄돔의 그 관중석에 관중이 그날 4만 몇천 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본 공격 때 응원 소리가 진짜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치컴도 잘 안 들릴 거라고 준영 형이 얘기해. 경험자 선배가 조언해줬구나. 그래서 좀 긴장이 된 상태로 올라갔는데 또 첫 타자한테 초구가 피치클럭 위반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다 된 게 아니라 그때 형우 형이 이제 피치컴을 못 차고 나와서 타임을 하고 가지러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여자 심판분께서 어제 피치클럭 위반이라고 한 거예요. 이번에 문제 많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2-3 됐다 생각하고 봤는데 갑자기 타자가 일로 나가는 거예요. 도쿄돔에서 한번 던지고 나니까 이제는 웬만한 경기에 나가도 좀 떨리는 게 덜할 것 같아요. 약간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는 것도 굉장히 특별하지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건 또 다른 기분일 것 같거든요. 좀 어땠어요? 아무래도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 애국가 나올 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요. 진짜 울컥해요. 나중에 뭐 오찬이랑 한번 대결하는 그건 꿈입니다. 꿈입니까? 네. 아니 만날 수 있잖아요. 우상을 상대로 삼진 잡으면 이거는 뭐 이야. 하늘나라 가는 거죠? 오찬이 상대로 초고 못 던질 거예요. 미리 예고해 줍시다 우리 오찬이를 위해서. 알려주면 칠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삼진을 잡을 수 있다? 네. 그럼 저는 그대로 마운드에 글러브랑 모자 놔둬놓고 내려가는 새로운. 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좀 어땠어? 전체적으로. 일단 제가 첫 번째 느낀 거는 이제 스피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이랑은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커맨드, 그다음 정교함, 이제 변화구 컨트롤 이런 게 확실히 엄청 나는 것 같고 수비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한국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야수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밀린다고 생각을 안 해요. 민석이는? 먹고 해. 먹고 있는데 말을 시키노. 순수적인 부분은 저는 일본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야구 한 번씩 막 보기도 하고 또 제가 지바로 때 마무리 캠프도 갔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에서 되게 좀 좋았었어가지고 배우는 것들이. 그래서 투수들은 좋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타자들이랑 상대를 해봤잖아요. 확실히 컨택 능력이나 일부러 막 공을 땡겨 치려고 막 힘으로 치려는 것보다 오는 대로 그냥 받아 치려고 하니까 그 공을 너무 잘 봐요. 그냥 자기 존을 딱 설정해놓고 그 밑이나 위로 오면 반응조차 안 해요. 음식이다 1차 대명. 쭉 어떻습니까? 그냥 1차 지명이에요. 근데 여기 대창이 진짜 찐또백이에요. 찐또배기. 진짜 맛있어요. 이 누나 어때요? 이 누나. 이런 누나 어때? 너무 웃겨요. 아 웃기는 누나. 웃기는 누나. 아, 저 웃긴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웃기는 누나라잖아요 이민석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약간 가스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딱이네. 근데 저 그것도 궁금해요. 롯데 응원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이런 거 궁금해. 진짜 궁금했어. 아 여긴 알고 있어. 민주당 기회는. 유강남 선수 그런 거 좋아해요. 롯데의 유강. 모르시죠? 알죠. 떨어지는데 음이 약간. 이렇게 슬픈 노래가 아니었는데. 내가 아침에 형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약간 음치죠. 유강남 노래 조금만 더 하지. 응원가 조금만. 아, 응원가요? 조금. 방금 했잖아. 예, 유강남, 에? 이렇게. 나도 말리는데. 저는 준우 선배의 응원가랑
그리고 그거랑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민재요. 롯데의 전민재 모르시죠? 모르시죠? 저 다 알아요. 오, 잘 왔네. 저 롯데 팬이에요. 근데 투수들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리노스가 준비를 했어. 아니야 진짜. 아니 오기 전에 좋다. 최준영 선수 아니야 내가 진짜 그냥 너무 농담한 거예요. 아니 아까는 저희가 이름이 준용이랑 권지용이랑 이름이 비슷하다. 저는 준종. 지용이가 작곡한 빅뱅 노래 중에서 생각을 해보자.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같이 막 했는데 최준용 나왔다 다 뒤졌어 이랬는데 최준용 나왔다 다 뒤져. 마지막 타석을 준비하길 바래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데요? 괜찮죠? 네. 나쁘지 않지? 근데 민성이 네 거도 있다. 아니야 아니 이 멜로망스 김민석이 생각나서 선물을 대사해보자. 너에게만 준비된 삼진 같아 이러면서 너에게만 준비된 삼진 같아. 이거를 이제 딱 등장곡으로. 좋은데요? 저희가 좀 준비되면 네. 지리노스를 다시 부산으로 내려보낼게요. 내년에는 어떤 목표를 좀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내년에는 제 개인적인 목표가 가려고 가는 게 개인적인 목표고 이게 개인적인 목표이자 팀 목표인데 뭐 굳이 하나 뽑자면 그냥 진짜 풀타임 하는 게 그냥 안 아프게 그렇게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팀에 가려고는 저도 무조건 당연한 거고 또 이제 개인적인 목표는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해서 풀타임 규정이닝 채워보는 게 그걸 또 이루려면 형님이 또 많이 지켜줘야 되니까. 행님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최준영 선수 또 저기 수술도 좀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투수분들 훈련하다 보면 아픈 데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처음 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이세요? 관절통증 삼진함 관절한 관절사 우리가 관절 부위 어느 부위든 간에 네. 통증을 줄여주고 이것도 확실합니다. 관절스타에서 우리 네. 두 선수를 위해서 관절스타를 준비를 했어요. 오. 또 선물 세트네요. 세트로 우리 최준영 선수 건강하시라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이민석 선수도 이제 보호하시라고. 관절 관리를 신경 많이 쓰거든요. 선수들이 제일 중요한 맞아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한 거니까 두 분 진짜 좀 건강하게 다음 시즌 건강하면 뭐 그냥 가려고 가는 거니까. 그럼요. 또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무조건 커리어 하이. 무조건. 근데 제가 또 기운이 좋아요. 아유 그럼요. 응원가도 만들어줬잖아. 그렇죠. 자기 전에 생각날 것. 너에게만 힘든 삼진 같아. 같이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봤는데 어땠는지 좀 한 말씀만 듣고 한번 해보죠. 일단 제일 친한 동생 민석이랑 이렇게 함께 했고 아 좋다. 이제 또 저희 경남고등학교 선배님 이재원 선배님 함께 했고 또 두 아나운서 분들이랑 아유 감사합니다. 함께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고 이쪽에 또 시리노스 너무 이제 좀 즐거운 촬영이었던 것 같고 다음번에도 저희가 더 잘해서 내년 시즌에 꼭 커리어를 하고 나서 민석이랑 저는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와우. 다시 우리 야구라에 다시 나오는 걸로. 준용 형 말씀했듯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랑 함께 시간 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이거 좀 되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또 이런 느낌의 자리를 처음 해봐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영광이네 임승 선수에게 이래서 추억을 남겨. 기억에 진짜 오래 남을 것 같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유진 누나? 지금 와.